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TV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장전 삼성전자가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 부문 전반이 고른 성장세에 들어섰다라는 분석과 함께 클래스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 비기도 클래스가 다른 주식 상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어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열어뒀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신청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이 아닐 때도 민경철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비기 출발해 볼 텐데요. 민경철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 위원님 오늘 훈남 스타일로 오셨다고 밖에서 술렁술렁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민 위원님이 훈남 스타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텐데 자,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장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위원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바로 어제 제가 오전에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사실 앞에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람? 어차피 금리 인상 올해 3번 하고 내년에 3번 하고 내후년에 2번 하는 거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새롭게 발발할 악재가 아닌데 우리 나스닥 시장이 너무나 놀래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뭐람? 조삼모사다. 뭐 6월 달에 처음 금리 인상해서 연내 3번 인상하나 3월 달에 처음 금리 인상해서 연내 총 3번을 금리 인상하나 사실 아침에 뭐 하루 두 끼 먹는 거를 아침, 점심 먹나 점심, 저녁 먹나 똑같긴 한데 하루 두 끼 먹는 건 똑같거든요. 그 횟수 총량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게 뭐람이라는 타이틀을 남겨드렸는데 전일자 이제 미국 증시 차트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고가에서 큰 폭의 낙폭, 공포의 구간들을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어요. 자, 이번에만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빠진 게 아니라요. 자, 계속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네, 고가만 찍으면은 고가에서 테이퍼링 한다. 뭐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빠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봉상 자, 추세 하단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우리 3거래일 동안 폭등하고 또 하방 경직 일주일 동안 보이고 일주일 동안 폭등하고 또 이번에도 어제자 자, 지구 반대편에서 굉장히 미국 증시 선물 보시느라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장중에 마이너스 1% 넘게 급락했던 우리 나스닥 지수가 종가는 마이너스 0.13%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캔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번만 더 우리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음봉의 크기가 작은 게 매도세가 클까요? 큰 게 매도세가 클까요? 음봉의 크기가 클수록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음봉권의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넘게 급락하면서 장대 음봉권의 캔들, 매도세가 매수세를 완전히 찍어 누르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은 그런 매도세가 어디 갔지? 바닥에서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자, 정확하게 과거에 지지받고 하방 경직 보이고 상승하고 하방 경직 보이고 상승하고 또다시 오늘 하방 경직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장전에 이제는 한숨을 좀 돌리셔도 될 것 같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코스닥 지수 최근 이번 주 마이너스 5% 넘게 급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장전의 시황을 체킹을 해드렸고, 실제로 오늘 자,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5% 아침을 최저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보면 1.5% 올랐기 때문에 축제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주 총량을 보면 5% 넘게 빠졌다가 1.5% 밑에서 반등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진 것들, 지수 빠지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 다음 주까지 얼마나 더 회복하느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체킹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섹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40조라는 막대한 투자를 3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다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침에 이제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 임직원 분께서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마치 M&A를 뭔가 예고하는 듯한 우리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삼성으로부터 지분 투자 받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로부터 피인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 엊그제, 수요일, 목요일 지수 빠지면서 무너졌었던 종목군들, 첫 번째 로봇 관련주들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 두 번째는 자, 국민의힘당 이제 당대표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못했던 부분은 잊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런 정치 행보에 따라서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던 윤석열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갑자기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매기가 굉장히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2달 전 딱 1월달 중으로 자, 마지막 피날레 슈팅, 뭔가 여론조사 결과 했는데 뭔가 계속 뒤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인구한테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라 1000명, 표본 1000명, 계속 매주 이 1000명에 대한 지지율 결과가 계속 바뀝니다. 5천만 인구한테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 정말 1000명에 밖에 안 되는 표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뒤집혀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 이제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뒤집히는 경우가 1월달 중에 발생하면 마지막 피날레 슈팅 만들어낼 가능성도 시청자분들 염두하시고 그 상승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하시고, 대선 끝나면 모든 정치 테마주들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선 끝나서 정치 테마주 폭락하면 그 바닥에서 다시 슬기롭게 저가 매수 기회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 전일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제까지 하락했던 증시 이제 조금씩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에 대한 고민 여러분 혼자 지금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역시나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좀 민경철 위원님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상담 신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6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들고 계시네요. 아모레퍼시픽 24만 4,6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자, 아모레퍼시픽 지금 현재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일단 좀 손실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주들이 아직까지도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같이 걱정이 됩니다. 자, 위원님, 이거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크게 물리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 아플
마음 아프신 구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의 저의 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관련주 코로나가 터져도 화장은 해야 된다. 지수가 무너져도 화장은 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가 열리면 화장 더 많이 해야 된다. 자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피부 보습, 스킨 로션 발라야 된다. 앞으로 K 콘텐츠, 한류 열풍, 기존에는 중국, 아시아권에서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파가 됐는데 어떤 상품을 팔려면 문화를 먼저 팔아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몇 개를 샜는데 우리 과거에는 뭐 가루족이라고 하고 뭔가 샤기컷이라고 하고 뭐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잘 나가니까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전부 다 일본을 동경하고 일본의 화장품 뭐 시세이도 뭐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을 되게 우러러보고 그런 상품들을 되게 이제 추종하면서 많이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20년 전에 많이들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일본일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 문화 콘텐츠의 파워 자체가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커진 상황이고 기존의 한류 열풍, 뭐 별그대 이런 것들로 중국 시장 화장품길 막 열리나 하던 시점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한한령이 터졌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에다가 10억, 14억 인구, 5천만 인구한테 화장품 파는 게 아니라 10억, 14억 인구한테 화장품을 팔겠다라는 그 모멘텀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들, 중국 유통주식주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나라 약 잘 만드는 것 제약사들, 우리나라 5천만 인구한테 약국에서 약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다 팔겠다. 막대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중반까지 정정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서 2010년도 중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드 배치하면서 그 모멘텀이 좀 지금까지 한한령 이거 설마 계속 지속될까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포함한 사드 피해주들이라고 불리는 과거에 뭐 엔터주들, 뭐 우리 한류 열풍 엔터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전부 다 바닥에 위치해 있었는데 엔터주는 이번에 컨텐츠로 엮이면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중국 시장 아니라 전 세계를 석권했다.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죠. 정말 막대한 시가총액 성장을 보이면서 엔터주들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런 OTT 관련주 하면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 유통 소비주들은 아직도 사드 피해를 받고 나서 큰 그림에서는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실적 적자인가 흑자인가 이걸 보면요. 자, 코로나 터지고 사실은 이게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위축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연말 되고 지금 우리 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실적은 오히려 회복했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개발되면서 그들도 우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이 한국 연예인들 나도 블랙핑크 제니처럼 이쁘게 되고 싶다. 나도 블랙핑크 제니가 광고하는 화장품 사서 쓰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기존에는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에서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우상들이 이제 한류 스타들이 많이 발발이 되고 있고 K 콘텐츠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화장품 관련주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화장품도 대한민국 화장품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월등해요. 앞으로 저는 향후 5년, 10년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이 잘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요. 우리 앵커님이랑 시청자분께서도 중국산 화장품 쓰고 싶습니까? 물론 이제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소중한 피부에 좋은 것들 쓰고 나 좋은 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인들도 중국산 화장품 쓸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좋아하는 그런 유명 브랜드의 그런 화장품을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아모레퍼시픽 우리 어떤 제품으로 이제 뭐 매출이 나오는지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엮일도 많이 샜는데 결과적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업황 자체는 앞으로 좋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언젠가는 마스크도 벗고 화장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더 많은 화장품 수요가 발생되게 될 거고 위드 코로나 돼서 관광객들 들어오게 되면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불티나게 팔릴 거다.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 경제 성장 이루고 있고 소비력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류 열풍. 기존에는 정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인기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기 때문에 그냥 뭐 글로벌 그런 유명 연예인들 화장품 광고 모델로 발탁해서 전 세계적으로 광고 때리면 그 파급이 정말 앞으로는 엄청날 거다. 즉 한국산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앞으로 굉장히 발발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폭발적인 그런 뭔가 퍼포먼스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은 개선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 이전 사태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큰 그림에서의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동사는 아모레퍼시픽은 자,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한울, 라메즈, 마몽드, 오디세이 등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전체 8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아모레퍼시픽이 자, 미장센, 해피바스, 덴트롤, 이런 메디안, 치약 칫솔, 바디워시부터 해가지고, 탈모용 샴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브랜드는 생각 안 나는데, 요즘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도, 네. 이제 탈모인들을 위한 탈모약을 공약에 넣겠다 말겠다. 이렇게 이제 설랑설레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우리 아모레퍼시픽도 기존에는 그냥 샴푸였는데, 기능성 더해서 탈모 샴푸. 탈모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업 영역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 있는 이제 주요 상품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화장 조금 할 줄 안다, 화장하는 거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본 브랜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화장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기 있는 브랜드들 다 그렇죠. 면세점 백화점 가면은 다 사고 싶은 브랜드인 거 맞죠? 네, 그렇고 이제 재무추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매출액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자, 이게 우리가 2022년도기 때문에 이제 작년, 재작년치 우리 3분기 보고서입니다. 자,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누적 매출액이 3분기 기준 10억, 100억, 1000억, 3조 2천억이 발생했어요. 근데 자, 코로나 터지고 작년에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 자, 3조 5천억으로 매출액은 3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볼게요. 자,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자,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감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다시 3천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즉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2배가 좋아지고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영업이익 매출액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인 아모레G 종목까지도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시청자분의 평단가입니다. 회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어디서 사느냐, 자 24만 원에 사느냐 14만 원에 사느냐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자,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2015년도에 한은령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한한령 터지고 나서 자, 중국 시장 열린다 해가지고 주식이 자 5만 원짜리가 45만 원까지, 그리고 2014년도 저점 자 8만 원, 9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자 5배 요이 땅 바이오 관련주처럼 폭발했어요. 근데 한한령 시행되고 결과적으로는 주가 자 45만 원에서 지금 코로나 터지고 우리 2019년도 신라젠 하한가 3번 가고 코로나 터졌을 때 자 그때 이제 14만 원, 12만 원 구간까지 저점을 다졌단 말이죠. 그러면 44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빠지면 거의 마이너스 70%가 폭락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끝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12만 원, 14만 원에서는 그냥 매수하면 24만 원까지 그냥 수익 나고, 그냥 매수하면 시간만 버티면 24만 원까지 계속 수익 나고, 그냥 또 12만 원, 14만 원에서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증시 무너졌는데도 나는 화장품 관련주 믿음을 가지고 중장기 하셨다면, 스윙 중장기 하셨다면 30만 원까지 그냥 100%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자 이렇게 주식을 선을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요? 시청자님. 싸게 사서 비싸게 올라가는 동안 분할 매도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폭락장 왔을 때 줍줍해서 싸게 잡아서 비싸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과 행복을 챙겨야 되는데 자 이미 다 올라가고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여기서 25만 원 언더리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은요. 자 과거에 저항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더 큰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우리는 싸게 12만 원, 14만 원에서 공략하면은 그냥 시간 보유하면은 알아서 올려주는 종목인데 우리 사야 되는 구간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매수한 그 타이밍이 저는 좀 아쉽다. 하지만 회사 자체는
자, 망할 회사 아니고 영업이익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2021년도 아까 3분기만 3천억 영업이익 냈다 했잖아요. 4분기까지는 3,800억입니다. 근데 자, 올 한 해 영업이익 4,900억으로 증가할 거고요. 20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이제 7,800억 정도로 증가하는데 이 수치는 2015년도, 2016년도 수치입니다. 자, 2015년도, 2016년도 아모레퍼시픽이 7천억, 8천억대 매출을 기록했을 때 주가 얼마였느냐? 45만 원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4대 한한령 시행되기 전에 매출 수준까지 다시 아모레퍼시픽이 향후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 다시 회복한다면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자,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열리지 않더라도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글로벌 시장 더 확대돼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만 화장품 팔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도 팔고 인도에다가도 팔고 미국에다가도 팔고 호주에다가도 팔고 그렇게 뭔가 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중국 없이도 중국 시장에서 발생했던 매출만큼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들 위드 코로나 사태 안 오면 비행기 계속 못 듭니다. 이거 리스크 예전에 항공주들 다 몇백 % 올라갔는데 기대감만으로 올라갔거든요. 실적 다 적자인데 근데 화장품주 올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흑자다. 그리고 이 실적 앞으로 3년 동안 한한령 시행되기 전의 사태로 돌아가면 적자 기업도 아니고 리스크도 없는데 위로는 굉장히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네 라고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첫 번째 잘못하셨기 때문에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12만 원, 14만 원 구간에서는 시청자분의 평단가 여유 있는 만큼 10%면은 1배수 20%까지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열리는 시점, 두 번째 올해 30주년 한중 수교 30주년인 해입니다. 3월달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 경제 공약할 거고 외교적인 행보들 취할 텐데 그 외교적인 행보들 취할 때 시진핑 주석과 회담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다? 그 모멘텀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다시 그런 기대감으로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면서 현재가 16만 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빠지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오히려 좋아. 내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서 오히려 좋아라고 하시고 자 믿음을 가지고 12만 원, 14만 원 평단가 관리하시고 롱 포지션 잡고 수익권 될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시청자분께 정말 큰 행복으로 수익을 챙겨줄 종목이다라고 마지막 결론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 첫 종목으로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마냥 보유하라는 게 아니라 12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대에서는 확실하게 좀 비중 더 실으셔서 평단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디바이스 ENG요. 디바이스 ENG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800원이요. 36,800원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10%요. 10%요? 네. 네, 디바이스 ENG도 지금 29,000원 선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자, 예, 제가 사고 계속 내려갔어요. 사자마자. 그러면 지금 가장 좀 손실을 줄이는 방법, 이걸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예, 추가 매수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어디에서 매도 타임을 잡아야지 되는지. 네, 자, 추가 매수 아니면 또 매도 타이밍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데 자,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방송 잘 보고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혹시 이유를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실적도 좋아지고 네네. IT라 다른 거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네, 맞아요. 이거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거의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거래량 없이 뜨겁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인생도 이제 오르막길이 있다가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우리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이 7,000원이었어요. 인생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근데 이 7,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정말 갑자기 고공행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되게 좋은 실적도 증가하고 거래대금 막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7,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거의 뭐 8배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그 이후에 거래대금과 이 매기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여기서 뭔가 상승 구간에서 저점에 산 사람들은 고점에 다 물량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주식이 자, 올라갔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저점에 사거나 대시대 초입에 사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리잖아요. 네. 이 종목은 자, 과매도 구간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 이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가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왔었어요. 앞으로 올진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7,000원까지 샀으면 주가 8배 올랐고 또 59,000원에서 주가가 과매도 구간까지 자, 반토막이 났을 때 자, 24,000원에서 공략하면은 여기서는 또 지금 29,000원까지 또 20%가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회사 실적 매출액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사실은 여기서 주가가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실적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결과적으로 6만 원짜리가 25,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나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자,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격 조정 끝났고 저는 끝났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자, 과거의 대시세 8배 상승한 시세를 반납한 단기 저점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깨지 않고 이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중 바닥을 만들었어요. 고가를 돌파 못하고 한계점을 보이는 거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저점에서 더 이상의 낙폭을 가져가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인다는 것은 여기를 우리는 단기 저점으로 우리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이 25,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이제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주가가 빠져서 25,000원, 26,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는 추가 대응을 진행하셔도 좋다. 혹은 빠질 때 분할 매수로 자, 올라갈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 하락할 때 여기 구간 자, 시청자분께서 눈으로 목도하시면 자, 25,000원, 26,000원 부근에서는 계속 이게 과거에 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지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를 계속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6,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여기를 시청자분 평단가 낮추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 기업에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IT 관련된 회사라고 했는데 자, 동사는 자, 오염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과 이제 OLED 플렉서블 이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그런 오염 제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로도 엮일 수 있고 OLED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OLED 앞으로 전망 어떨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님? 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좋다고 생각하면은 네. 들고 가도 된다. 근데 들고 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궁금하셨던 추가 매수는 26,000원 부근에서 24,000원, 25,000원 손절선 진짜 짧게 잡고 추가 대응하셔서 평단가 낮추시면은 거기서 저는 조금 더 빠른 청산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이제 뭐 OLED 관련된 사업 영역은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VR 기기 관련된 테마로 엮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입니다. 뭐 메타버스 좋은 거 알겠어요. 가상세계 구축하는 거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반도체 필요하고요. 뭐 우리 SNS, 유튜브, OTT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그거 보려면 클라우드 필요하고 클라우드 구축하는 반도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 뭐 보안, 반도체, 뭐 이런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테마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받으면 네. 지금은 조금 손실이 커서 마음 아프지만 오히려 평단가 더 낮추고 다음번 뭐 OLED 관련된 장비주나 반도체 장비주나 어차피 오염 제거 기술 다 쓰이니까 그거 믿고 조금 더 이제 상승 턴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 기업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분께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기 3분기면은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자, 매출액이 9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00억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보통은 매출액 1조 나와도 영업이익이 막 1%면은 정정하겠습니다. 1,000억이어도 영업이익 1%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죠?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회사가 600억 매출했는데 영업이익만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2021년 작년 이제 3분기 매출액 또한 970억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매출액이. 그리고 자, 영업이익도 자, 기존의 이제 영업이익 수준만큼 좀 영업이익을 내므로써 회사가 좀 빠르게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됐고 그리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자, 과매도 구간 단기 저점 영역대에서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은 이제 오늘 방송 보고 새롭게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25,000원, 26,000원에 매수해가지고 32,000원까지 오면은 상단까지 분할 매도. 이렇게 짧게 대응하기 좋은 구간인데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32,000원 정도 선까지 최대한 낮추시는 걸 고려하시고 여기서 평단가 낮추고 올라오면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로 36,000원에 매도하면 원래는 내가 본전에 파는 건데 이게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 낮추면 여기까지 수익 보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대응 잘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32,000원, 2차적으로는 35,000원에서 36,000원 구간 청산 목표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서 26,000원 추가 대응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연간 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2019년도에 매출액 40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400억,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매출액이 1,200억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새해여서 2021년도 결산 실적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까 3분기까지는 2020년도만큼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매출액이 3배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이 10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사는 매출액이 막 늘어나도 영업이익 안 늘어나는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매출액이 급속도로 3배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10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든 OLED든 그런 오염물질 제거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디바이스 이 종목이 NG죠. 자, 디바이스 NG의 제품들이 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이제 삼성 평택에다가 지어지고 있고 용인, 하이닉스, 이제 원삼에다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여기 업체 제품 쓸 수 있거든요. 그 모멘텀이 앞으로 2024년도까지 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까지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유튜브 댓글에 민 의원님 종목 MRI 아주 상세 진단 해주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 종목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어서 저희에게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 의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같이 좀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82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텔콘 RF 제약 들고 계시네요. 6,980원에 17%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텔콘 RF 제약 지금 현재가가 2,745원입니다. 이거 빨리 우리 민 의원님의 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 좀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한 이유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셨나 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뭐 이런 말을 제가 좀 방송에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뭐 영화 작전 뭐 그런 분류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면 과거 700원, 650원짜리가 자, 주가 3배, 30배, 거의 뭐 3,0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자, 이거 올라갔을 때 실적 좋아졌는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자, 2017년도 실적 볼게요. 자, 매출액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3억, 81억, 127억으로 자,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은 몇백억의 영업 손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30%가 정정하겠습니다. 30%가 아니죠. 3,000%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2,500% 이상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당시 2018년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마약성 진통제, 원래 진통제라는 게 마약 성분이 있고 내가 이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는 과정에서 마약 성분은 내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점점점 많은 진통제를 투여하다 보면은 마약 성분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워진다. 하지만 너무 암기말 환자분들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마약성 진통제에 마약 성분이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투여량을 점점점 늘리다가 뭔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약성 성분 없이 진통제 임상을 하겠다. 근데 텔콘 RF 제약이 하는 게 아니라 텔콘 RF 제약이 지분을 투자한 비보존이라는 비상장사를 통해서 그런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이거 되면 혁명 아닙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암이나 뭐 고통스러운 환자들의 진통제를 투여할 때 마약을 쓰는 게 아니라 비마약성 성분으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재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 성공했나요? 못했죠. 임상 딜레이되고 코로나 터지면서 또 딜레이되면서 지금까지 2018년도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동안 아무것도 실적 보여준 게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비마약성 진통제 이슈 붙이면서 주가 30배를 올렸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임상 성공도 못하고 주가도 무너지고 뭐 재무적으로 좋아진 것도 없고. 근데 최근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텔콘 RF 제약은 자, 이 제약 바이오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좀 미비합니다. 근데 왜 과거에 부각이 됐느냐?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모든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다 치료제 개발하겠습니다 하면서 텔콘 RF 제약도 갑자기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하다가 치료제 개발하겠다 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임상 이슈들, 테마 이슈들만 붙이면서 실적에 상관없이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핸들링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화 작전에 조금 해당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이 회사가 자, 주주에 관한 사항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무제표를 먼저 보면은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뭐 영업 활동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돈을 자,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자, 매출액 굉장히 저조합니다. 시가총액 2,800억짜리 회사인데 그거 대비해서 매출도 미비하고 영업이익도 미비하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이슈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에 관한 사항 보니까 자, 텔콘 RF 제약의 최대 주주가 한일진공입니다. 그럼 이제 한일진공 볼게요.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자, 한일진공을 보면은 자, 텔콘 RF 제약의 최대 주주가 한일진공이었는데 그 최대 주주는 자, 코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근데 코스 인베스트먼트가 상장사가 아닐 거거든요. 코스 인베 상장사가 아니네요. 그래서 한일진공, 텔콘 RF 제약, KPM테크 과거에 그 지분 관계로 똘똘똘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 같이 테마주 급등주 형태로 급등락이 나왔고 앞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비보존이 임상을 해야 혹은 뭐 여러 가지 치료제 관련된 임상 이슈들 뭐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슈는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더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이거 중요하죠. 이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텔콘 RF 제약이 취득한 회사, 자,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기업인데 2016년도에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분을 취득한 가격을 보니까 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이 비보존을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정정하겠습니다. 수량이죠, 이게. 자, 장부가액, 자, 100만 원, 1,000만 원, 억, 470억에 비보존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말 잔액 기준으로 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비보존을 총 얼마 취득했다? 473억을 비보존 지분을 취득했다. 근데 이게 기말 기준으로 자, 장부가액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보존의 임상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비보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고 비보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비보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얼마? 470억을 과거에 취득했던 텔콘 RF 제약의 그 상승 동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 휴머니젠. 자, 이거 휴머니젠도 이거 치료제 개발한다고 하는 회사죠. 자, 회사들이 보면은 비보존 회사가 적자 기업입니다. 자, 우리 휴머니젠이라는 기업도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이 에이비온 뭐 이런 회사들 지분을 KPM테크 자, 지분 투자를 했고 뭐 최초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이 취득한 이 기업들의 임상 결과 나오거나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면 그 수혜를 텔콘 RF 제약이 얻을 수 있다. 근데 휴머니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했었던 기업이고 우리 비보존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한다고 했었던 기업이죠? 네, 비마약성 진통제 한다고 했던 기업이니까 자, 텔콘 RF 제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보존의 임상과 우리 휴머니젠의 임상 언제 발표됐는지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텔콘 RF 제약, KPN테크, 하늘진공 과거에는 뭐 이런 사업 이슈들을 냈었어요. 뭐 가상화폐 거래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들 내면서 우리 2018년도에 자, 뭐 하늘진공도 그렇죠. 올랐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렸던 이 모멘텀이 과거에 가상화폐 거래소 만들겠다 했었는데 여기서도 거래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텔콘 RF 제약 돌아와서 좀 기술적인 구간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지금 이제 7,000원으로 확인됩니다. 7,000원. 자, 여기서 좀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주식을 자, 우리가 바닥에 사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자, 너무나도 지금 뭐 주가가 단기간에 자, 3,000원짜리가 이제 4배가 폭등하고 네, 이 고점에서 주요 지지 구간을 이탈할 때 어떻게 보면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놓고 봤을 때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에 공략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비중은 17% 정도로 굉장히 또 크신 상황인데 일단 최근 이제 작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되고 막 조기 금리 인상한다, 테이퍼링 한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 지수 저점에서의 영역대가 지금의 구간은 2,480원으로 첫 번째 저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여기 2,480원 이탈하지 않고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그 구간이 시청자분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네, 좀 최적의 기회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 2,48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을 다지면서 W자 형태로 반등이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텔콘 RF 제약 본 사업 영역적인 부분은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흑자 전환할 뭔가의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지분 투자했던 아까 살펴본 휴머니젠이나 뭐 아까 비보존 이런 회사들이 다시 임상을 재개했을 때 그 임상 모멘텀으로 주가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때를 추격 매수가 아니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임상 결과가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면 일정들이 나오면 임상 결과 발표되기 직전까지 주가는 우상향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임상 결과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임상 결과 직전까지 상승만 노려보고 임상 결과를 활용해서 네, 엑시트 구도를 잡으셔라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2,500원 부근 네, 2,500원 부근, 2,400원 부근에서 평단가 낮추시는 기회에 좀 활용해 가시고 조금 더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 기간 보유를 하셔야 네, 좀 본전 탈출의 기회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이거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수익이 괜찮은 건데, LG전자. 네, LG전자 얼마에 네. 매수하셨을까요? 93,900원에 10%요. 93,900원에 10%, LG전자 네. 지금 13만 7천 원이잖아요. 오, 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팔아야 시점에 될지.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바로 네네. 여쭤볼게요. 자, 네네. 오늘 좀 그래도 행복한 고민입니다. LG전자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 이거 자금을 뭐 언제까지 빠르게 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3년 더 네. 들고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3년요? 네, 제가 오늘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년 네.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너무나도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조금 등락이 있더라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좀 브리핑을 드릴 텐데 자, LG전자가 이제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대국민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버는지를 볼게요. 자, 53조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벌었고 원래 자, 60조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매년 자, 2조 원대,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작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해서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즉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자, 이 자본 총계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2022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 결산 기준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사가 자산 54조를 가지고 있고 부채 34조를 뺀 이 자본 총계가 우리가 2008년도 기준으로 16조였는데 지금은 20조 가까이 지금 늘어났다는 것을 목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볼게요. 3분기 기준 20조거든요. 20조면은 여기서 억 단위로 하면은 공을 3개 붙이면 하나, 둘, 3개 붙이면은 자, 20조 맞나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여기서 공 4개를 붙여야죠. 자, 여기서 이제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로 제가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발행 주식수. 자, 16만 주. 네, 우리 16만 주, 이 16만 주로 나눠보면 자, 지금 총 발행 주식수가 1,700만 주거든요. 이 1,700만 주로 나눠보면은 1,700만 주, 1,700만 주. 네, 나눠보면은 자, 이게 지금 한 주당 아까 단위가 억이었으니까 100만 원, 10만 원. 자, 주당 11만 원 정도의 이제 청산 가치를 지금 3분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체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자, 기업 청산 가치가 11만 원 정도라고 지금 방금 제가 계산기 잠깐 두들겨서 조금 저도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다 보니까 조금 단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지만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구간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자본 자본 총계 20조 나누기 1,700만 주라고 네이버에 한글로 검색하시면은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11만 원일 거예요. 제가 계산해 드린 게. 그러면은 지금 11만 원을 차트에 표시를 해보면요. 자, LG전자가 애플카 이슈로 19만 원까지 갔다가 19만 원에서 저점을 다진 구간이 바로 이 LG전자 3분기 기준 기업의 청산 가치였던 11만 원이었습니다. 왜 11만 원에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시청자님. 글쎄요. LG전자 부채를 다 갚고 가지고 있는 가치들, 공장들 다 청산해서 주당 나누면 그 가치가 11만 원이기 때문에 이 11만 원에서는 이 19만 원짜리 테마로 올라갔던 LG전자가 청산 가치까지 빠졌구나 하고 여기서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LG전자는 낮다. 근데 LG전자가 올해도 돈을 벌면 이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까요? 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겠죠. LG전자가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돈을 잘 벌 것 같습니까? 못 벌 것 같습니까?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3년 동안 더 들고 가셔도 된다. 대신에 이 11만 원 기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2024년도까지 더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그 근거는 첫 번째, LG전자 돈 잘 벌고 있어서 기업 청산 가치 11만 원까지 올라왔다. 두 번째, 2024년도까지 실적 계속 좋을 거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애플카 2024년도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 애플카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3년 동안 정정하겠습니다. 22년이니까 24년 앞으로 향후 뭐 1년에서 3년 이내에 애플카 이슈 무조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 잡히면 또다시 협력 기대감 이러면서 자, 직전 고가 뚫어내는 그 기염도 앞으로 1년에서 3년 이내에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첫 번째 기업 청산 가치 11만 원까지 올라왔고 두 번째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고 기업 가치 올라갈 거고 세 번째 애플카 이슈 2024년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활용해서 저는 급한 금액이 아니라면 어차피 뭐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니까 11만 원 이탈 안 하면은 그냥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더 큰 수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자, 조금 더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1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가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 민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